안녕하세요.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태우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 차량을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사를 태워서 한 달에 얼마를 남겨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화물 차량 기사를 태웁니다. 참으로 간단해 보이는 일입니다. 차량을 하나 더 뽑고 사업자를 하나 더 내고 거래처를 하나 더 뚫어서 기사를 뽑으면 계속해서 수도꼭지처럼 돈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기사를 태울 때는 얼마를 투자하여 기사를 태우면 투자 대비 수입이 얼마가 나오겠구나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기사를 태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무난하게 기사를 태울 수 있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여야 할 것은 당연히 투자 대비 수입이며 두 번째로는 일의 강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차량의 톤수이고 네 번째로는 사고의 위험 방지 또한 차량의 고장에 대한 대처와 기사를 타려고 하는 분의 사는 지역 그리고 기사의 경력입니다. 투자 대비 많은 수입이 나는 것은 좋지만 그러려면 오래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며 그러면 차량의 수리가 문제가 됩니다. 차량에 고장이 나게 되면 차주인이 그것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이 났을 때 거래처에 생기는 문제점 또한 본인이 챙겨야 되고 용차 부분 또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일의 강도가 약하고 돈을 많이 받는 일이면 기사를 구하기가 쉽고 기사가 그만둔다고 해도 다른 기사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일은 편하고 돈은 기사에게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게 된다면 기사는 오래도록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에게 판매를 하거나 그리고 또한 사고율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일의 강도가 높다면 제대로 된 컨디션 관리가 안 된다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또한 야간 배송이 있다면 사고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의 강도가 강해서 만약에 기사를 할 사람을 한 달 만에 겨우 구하게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사를 구했다고 해도 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면 최소 한 달은 본인이 차량을 운행을 하거나 혹은 한 달 동안 용차를 내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다른 일을 결국엔 못하게 되고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태운다는 것은 매장을 하나 더 꾸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의 톤수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량의 톤수가 2.5톤 이상이면 생기는 문제는 차량을 어디에 세워둘 것이며 유류주차장에 세워둔다면 그 비용 또한 차주가 부담을 해줘야 하며 차량을 일하는 곳에 세워두고 다니게 할 것이라고 한다면 승용차로 출퇴근 비용을 주어야 하며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차량을 세워두고 집에 가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되므로 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기사를 타려고 하는 사람의 경력이 낮고 화물 차량 쪽에 경험이 없다면 이래서 생기는 오배송 문제와 파손에 대한 부분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 또한 차주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량이 고장이 나거나 고장이 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할 것 없이 옷을 갈아입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처의 위치가 차주의 주변이 훨씬 관리가 편한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것을 보완할 수 있어야 기사를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맞춰지려면 우선적으로 차량 그리고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좋은 기사 그다음에 차량을 적게 사고 적은 돈으로 투자해서 고장이 안 나야 되며 기사가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고 기사가 집 주변에 있어야 하며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내가 돈을 남겨 먹을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이
100% 맞춰져야지 기사를 쉽게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보자가 이런 일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차량은 늘려가고 안정을 찾는데 시간 또한 오래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완하고 최상의 조건이 되는 조건을 만들려면 차량의 수리가 할 것이 없는 신차로 뽑고 일의 강도는 최하 수준으로 잡고 차주의 집 주변의 물류센터를 고르고 경력자를 뽑고 돈도 적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기사분에게 비용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를 잘 태우더라도 차량의 큰 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손이 크다면 자차가 어려운 화물차에선 1년 동안 벌어놓은 모든 돈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문제거리 또한 무시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4.5톤 냉동 축차 한 대와 1톤 하이냉탑 한 대와 3.5톤 리프트 냉동탑차 등 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기사를 태우고 있습니다. 저는 3대 모두 일이 단순하며 1톤 같은 경우 초보자이긴 하지만 일이 워낙 수월하고 운전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태우고 있습니다. 4.5톤은 차량의 크기가 커서 무조건 경력자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기사를 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초보자는 절대로 태우지 않고 제가 그동안 직접 타다가 기사가 구해지면 그때 기사를 구해서 태우곤 합니다. 또한 한 기사가 기사를 타다가 투잡을 원한다고 해도 투잡을 태우는 것은 저는 시간을 오랫동안 흐른 후에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기사분께서도 돈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화물차를 이제 선택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차라리 돈을 조금 더 드리면 드렸지 투잡을 탄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투잡을 태우는 이런 조금 과오를 좀 범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투잡을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태우게 되면은 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단시간에 수입을 챙겨가려면 그만한 위험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기사를 태우는 것,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 있을 때 기사를 태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냉동탑차 전문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턴트 미스터 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